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상우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갈 몇 년 후에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여러분들 같은 공학도들이 또 과학기술 하는 분들이 뭘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걸 이제 제가 SK에서 한 30여 년 있으면서 경험, 그리고 또 삶의 경험, 이걸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선 미래를 한번 보죠. 미래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글로벌리 보면은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우리 가까이 이제 북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협도 있고, 또 테러와의 전쟁, 뭐 중동에 지금 계속 IS, 또 뭐 얼마 전에 프랑스, 뭐 벨기에, 영국에서 뭐 테러도 많죠. 물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질병, 뭐 저기 사스도 있고, 최근에 지금 올림픽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죠. 지카 바이러스, 이런 뭐 질병 문제, 또 인구의 폭발.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지금 감소한다고 하지만 중국이나 또 아프리카, 인도 인구 폭발이죠.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식량문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하기로는 에너지 환경이 아마 앞으로 한 50년에서 5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개 지구가 한 40억 년 전에 생겨졌잖아요. 그리고 소위 원시 인간이라고 그러나요? 유인원, 아주 시초 인간이 한 250만 년 전에 생겼고, 지금 현재 인류와 가장 비슷한 호모 사피엔스가 약 한 20만 년 전부터 이제 지구상에 있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그렇지만 근래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서 근래 한 200년 동안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점령하고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만 이 에너지의 혁신, 소위 혁신, 그러니까 에너지 이노베이션 때문에 이런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앞으로 또 더 많은 가속도로 발달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환경, 거기에 따른 또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에너지, 뭐 보시면 이게 좀 옛날 자료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60년대, 뭐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죠. 먹을 것도 없고, 뭐 길거리 없었어. 그러나 지금 여기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보면은 남북한 차이, 또 중국도 벌써 많이 늘어났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밤하늘의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면은 이런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결국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에너지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런 형태의,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정말 필수적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성장이 거의 비례하고 있습니다. 비례하고 있고, 옆에 보면은 각 나라의 GDP, 인당 GDP와 소위 에너지 소비량, 단위 인당 소비량과 거의 비례하고 있죠. 뭐 미국,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한국이 지금 현재 여기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간단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걸 한번 전망을 해보죠. 지금 에너지 3대 챌린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약 70억 명인데 2030년도 되면은 90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지금보다도 한 20억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 정말 예전에 못 살고 지저분했고 더러웠지만 지금 일부 중국의 많은 도시들 가보면은 뭐 한국보다 또 뉴욕보다도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또 리빙 스탠다드, 생활의 질 수준을 다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도시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디맨드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에너지, 그럼 여러분 에너지가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에너지를 가만히 보면은 뭐 뒤에 나오나요? 그 보면은 한 20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산업혁명이라는 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석탄. 2차 산업혁명은 거의 석유라고 해도 됩니다만 1800년대 말 석유 생겨갖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에너지의 주 소스는 전부 다 파실 퓨엘, 즉 말해서 화석 에너지예요. 석탄, 가스, 석유. 그게 이제 전체 에너지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원자력, 뭐 수력,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하이드로카본, 소위 화석 연료가 지금 이제 많이 그 한정된 자원이니까 고갈되고 있죠. 고갈되어 있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 요새 이제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환경 문제죠. 뭐 요새 뭐 여러분 느끼다시피 이 근래에 와서 중국의 많은 황사, 먼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죠. 중국 가면 더 합니다. 여러분도 뭐 TV 보도 보셨겠지만 북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오염 문제, 환경 문제. 그래서 얼마 전에 파리 협정을 맺었죠. 파리 협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국가가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CO2 문제뿐만 아니라 물, 그다음에 토양 오염, 그다음에 공기 폴루션, 에어 폴루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과학도들의 큰 미션이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요약을 해서 1차 산업혁명, 즉 말해서 인간이 최초로 정말 지금 같은 현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1차 산업혁명이 석탄에서 에너지의 혁신, 즉 말해서 석탄에서 시작을 했고, 2차 혁명이 1800년대 후반에 일어난 석유. 물론 2차 혁명은 대량 생산, 분업,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2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기본 바탕에는 석유라는 그 에너지의 그 석탄에서 다른 더 편리한 그런 에너지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산업혁명, 여러분 아시죠? 3차 산업혁명이 뭐냐? 인터넷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있는 핸드폰, 뭔가 에너지의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굉장한 그 삶의 혁신이 일어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게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에 뭐 뒷받침되는 에너지는 앞으로는 이제 석탄, 석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다원화된 시기다. 그래서 원자력, 가스, 오일, 지열, 바이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전기. 여러분, 전기는 말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전기는 절대적으로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전기는 2차 에너지입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석탄, 가스, 석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는 지금 현재는 전체 에너지의 1%도 안 되는 아주 극히 작은 양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에너지 환경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위 IT, ICT라고 그러죠. 그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월드, 테크놀로지. 뭐 지금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지만, 그 여러분들 개인 소지품 중에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웨어러블 여러 가지 뭐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팔찌, 뭐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많이 갖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 뭐 드론, 뭐 많이 굉장히 들어보셨죠. 스마트카, 소위 자율주행차. 정말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모든 그 개인 기기들 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여러 가지 우리 스마트한 생활을 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 ICT 테크놀로지의 이제 산물입니다. 자, 뭐 2000년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는 결국 스마트 시스템, IoT,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모든 바탕을 둔 소위 스마트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대세가 될 것 같고,
수술도 이제는 훌륭한 외과 의사보다는 로봇이 더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도 여러분 벌써 이제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가사도우미 로봇, 또 노인들 상대하는 로봇, 뭐 애를 봐주는 로봇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의 혁신인 디지털 홀로그라피. 이제 언제 어느 때서나 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입체 영상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먼 미래도 아닙니다. 한 10년, 20년에 뭐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결국 이제 우리 과학기술자, 공학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기반에는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전부 다 차지하고 있죠. 뭐 불과 몇 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그러면은 여러분 세대는 뭐 PC라는 걸 알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PC가 없었어요. 전부 다 IBM의 대형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 한번 이용하는데 정말 줄 서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PC가 나왔는데 벌써 이미 PC도 이제 옛날 이야기고 요즘 전부 다 모바일.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가 예전에 IBM 메인프레임보다도 더 빠르고 더 훌륭한 그런 게 됐죠.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모바일이 전부 다 이제 IoT, 빅데이터 연결돼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죠. 뭐 10의 20승, 10의 20승계의 그 데이터가 막 서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기본이 프로세서, 메모리, 소프트웨어, 센서, 뭐 커넥티비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발달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대부분이시네. 그리고 건축과도 계시나요? 건축. 화공과는 계세요? 화학공학과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으시네. 뭐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화학공학과가 한 2년 전에 생겼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래를 보는데 제가 트렌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이게 점점 더 발달하면서 이게 화학기술, 소위 말한 얇은, 이제까지는 디스플레이 하면 뭐 스마트폰 보다시피 이제 단단한 유리에 메탈에 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화학기술과 나노기술과 우리 컴퓨터 기술에 연결돼 가지고 이런 이제 얇은 필름으로 되고 결국 이제 몸에 붙일 수도 있고 웨어러블 기기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붙어서 일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작은 칩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공 피부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체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송부하는 그런 역할이 불과 뭐 얼마 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렉서블한 소위 이런 추세로 갈 거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을 하면서 봅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뭐 전자공학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D램 뭐 플래시 메모리 하나에 약 4GB죠. 4GB면은 이제 여러분들 엄지손톱의 한 반 정도 크기에 거기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40억 개 이상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하나죠. 그 다음에 그걸 모든 걸 다 이제 선으로 연결하는데 뭐 머리카락 크기보다도 이걸 비교해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손톱의 반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 면적이라고 하면은 그 선 하나하나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남한 크기를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선들이 정말 빈틈없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반이 칩 하나인데요. 그게 4GB, 4GB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적어지죠. 20나노, 여기 지금 이제 20나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20나노가 이제 최근에 뭐 16나노, 14나노로 이제 더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적어질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기술을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도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결국은 그 40억,
40억 개의 그 그 칩 하나를 또 쌓는 겁니다. 쌓아가지고 결국 뭐 8단, 뭐 16단까지 쌓는 거고, 또 옆으로 팽창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크기를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10의 20승계의 그 데이터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까지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기 세마이컨덕터, 실리콘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한계했으니까 그 매그네틱 폴스, 그러니까 자기, 그 다음에 페이스 체인지, 그 다음에 리지스턴스 변화를 이제 그 소위 반도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메모리 그 하나의 그 유닛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고, 벌써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그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공학도들이 다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소위 좋은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미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회사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인류가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근의 역사는 한 10,000년 정도? 10,000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한 10,000년 정도의 인류가 만든 제도 중에서 그 가장 훌륭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 기업이라는 제도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그런 훌륭한 제도 덕분에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업이 이제 생존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이제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 제품에 이제 원가가 있을 거고, 그 원가보다도 어느 정도 비싸게 판매 이제 그 고객한테 판매하죠. 이 차이가 이제 기업의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프라이스를 지불을 했고,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 밸류죠. 만족감이 프라이스보다 더 높아야지 계속 물건을 사죠. 근데 만약에 이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낮다면, 거꾸로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면은 팔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기업은 이익도 남지 않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입니다만은 결국은 고객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낮은 가격으로 끊임없이 제공하려고 끊임없는 노력, 이게 결국 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여러분의 공학도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생존도 해야 되고, 또 안정되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 사업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은 결국은 많은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이 여기서 기반 사업에 있다고 하면은 같은 종류의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지 안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늘리든지 아니면 제품을 늘려서 해서 커져야 되죠. 기업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제품과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확대해서 이 기업이 여기에서 이렇게 커지는 덩치로 커 나가는 게 기업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쉽게 좀 설명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에서 기술 발전, 혁신, 뭐 경쟁 요소, 경쟁 구도가 다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좋은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면은 그냥 소비자가 막 사가서 기업이 커지는, 소위 우리나라로 보면 뭐 70년대, 80년대 그런 기업의 세상은 지나고 현재는 기술도 서로 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파괴적인 기업이어야 되고, 기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 간의 경쟁들이 많다. 그런 이제 소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기술 경영의 중요성,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기억 속에 없을 겁니다. 저희 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소니가
뭐 그때 VTR 방식을 VCR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생략하고 봅시다. IBM이 옛날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70년대 이전에 메인프레임 거대한 컴퓨터를 만들었다가 결국은 PC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PC의 OS를 다 만들어내고 PC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결국 IBM이 거대한 덩치가 무너졌죠. 무너져서 지금도 연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뭐 빌 게이츠 다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PC의 절대적인 강자죠. 그러나 뭐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프로덕트는 이제 모바일, 소위 모바일로 하면서 구글의 엔드로이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려나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퀄컴 같은 이제 인텔도 지금 그 PC에 소위 인텔 인사이드의 칩을 만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의 절대 강자였지만 그 모바일 시대에 적응을 못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퀄컴이나 다른 많은 중국 업체들한테 밀려 가지고 결국 인텔도 지금 이제 이리저리를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시장 변화를 읽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자들이 정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과학기술은 기술 개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사업 개발까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R&BD다. 그러니까 R&D가 아니고 R&BD다. 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의 니즈나 시장의 변화를 미리 읽고 기술을 개발해서 결국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개발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요새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R&BD로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기업의 역할과 또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에서의 제가 경험을 한번 간단히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요.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 울산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울산 공장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 SK 울산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 2위로 됐는데, 제가 여기 이제 총 책임자로도 이제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죠? 이게 밤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수천, 수만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80년대 제가 졸업해서 입사하기 전까지도 뭐 거의 100%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에다가, 그러니까 로얄티를 두고 도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공장을 가동만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었고, 뭐 이게 화학공학이나 뭐 에너지나 화학공학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또 조선, 자동차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전부 다 외국에서 기술을 돈 주고 사와서 이렇게 공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100% 기술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내 손으로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정말 사회의 첫 발을, 박사학위 하고 사회의 첫 발을 디디면서 정말 제 그 초심이죠. 초심을 지금까지도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제 손으로 제 이름을 정말 자랑스럽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한번 세계를 잡아보자 하는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00% 기술을 돈 주고 사와서 석유, 뭐 윤활유, 석유화학, 폴리머 이런 분야에 이제 SK가 그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 분야의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정말 SK가 아시아에서는 탑 3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는 탑 20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도록 만들었고, 여기 이제 초록색이 아주 정말 세계 인류의 기술로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 주황색은
여러분 아까 기업이 이제 성장하려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하고 그 중에 이제 간단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려도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 그냥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 소재 산업인데 에틸렌입니다. 에틸렌과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생활에서 IT 기계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 그 소위 플라스틱, 폴리머죠. 폴리머를 제조하는 기술인데 이게 전 세계 한 1억 5천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술이 미국, 유럽에서 시작해서 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발전된 기술인데 80년 만에 저희가 브렉스루 기술을 개발을 최초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뉴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했는데 ACO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정말 80년 만에 그 세계적인 혁신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완성이 돼서 중국 그리고 여러 군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피드스탁 다양하고 최고의 효율이고 친환경 기술이다. 뭐 그다음에 수율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거대한 기술들을 100% 돈을 주고 사오던 기술들을 정말 한 차원 높은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상업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장 하나입니다. 이 넥슬렌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공장을 지었는데 실제 이런 거대한 공장도 우리 실험실에서 비카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기술도 지금 세계에서 엑손이나 다우보다도 더 훌륭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런 그 랩에서 그 개발돼서 이렇게 공장을 짓는 데까지 선진국에서도 되게 한 15년, 20년 정도 걸리는 그런 대형 기술인데 저희는 한 10년 만에 개발을 해서 결국 상업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이라는 회사랑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 사우디에다도 공장을 크게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리 울산에 공장이 하나 있고요. 이런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여기 주로 이제 거기서 실험실에서부터 개발한 것들이 이제 그 촉매, 캐탈리스트라고 그러고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공장에서 다양한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물질 특성상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기존 사업에 그 소위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이노베이션 기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SK가 하지 않았던 사업을 만들었던 게 이제 우리가 리튬 배터리를 저희가 시작을 해서 만들었고 이 사진은 토요타 프리우스를 우리가 우리 배터리로 개조했던 사진입니다. 이제 SK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 배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그러니까 소재부터 이게 멤브레인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극, 양극, 음극, 그리고 셀, 그리고 패키지. 이제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각각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 그리고 해서 이런 패키지를 만드는 자동차에 이제 장착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요소 기술을 다 갖게 됩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멤브레인 필터들을 이제 개발해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2개 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제가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관심 있으면 5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히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도 많고 고생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거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삼성, LG가 SK 덕을 많이 보고 굉장히 그 배터리 사업이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획기적인 이제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뭐 공장에 매연이 있고 뭐 자연 친화한다면 우리가 이제 개발한
그 소위 말해서 그린폴이라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는데 결국은 공기 중에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 CO2를 원료로 사용해서 폴리머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친환경 폴리머다 해서 이제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O2가 뭐 그린하우스, 소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 공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폴리머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용도로 개발을 했고, 아직 이건 기술이 뭐 100%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이제 프로덕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에서 뭐 처음 가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100% 기술을 사서 도입해서 공장을 지었던 것은 이제 거꾸로 우리 기술이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뭐 여러분들은 이제 좀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있죠. 윤활유의 전 세계에 60% 사용되는 우리 윤활유가 전부 다 SK가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윤활유 아는 사람들 세계적인 브랜드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기후 가져다가 윤활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스페인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우리 기술로 공장을 직접 지어서 그 사람들에서 이제 세계 시장을 나가고, 그리고 세계 시장 나가는 거고, 또 화학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캐탈리스트, 촉매, 소위 그 매직 스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월드 베스트 캐탈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약 사업도 SK에 없었던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여기는 그 뇌질환을 다루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하는데 바이오팜과 바이오텍을 가지고 이제 의약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 생산, 판매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소위 기업을 안정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많은 기술들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30년 동안 이제 개발해서 뭐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한 40년 지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사회에 나가실 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꿈을 가지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꿈이 반드시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또 구체적인 스트래티지가 연결돼야지 그 꿈이 리얼라이제이션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세계적인 획기적인 이런 기술이나 사업들이 뭐 물론 제가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환경에 맞는 그 컬처, 소위 뭐 SK의 컬처, SK 기술원의 컬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능력, 케이퍼빌리티도 중요하고, 뭐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정말 엔지니어부터 시작을 해서 리더가 되면서 리더 역할을, 중요한 역할들은 결국은 꿈을 이루려면은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많은 소위 그 기업의 그 환경과 우리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그 앞에 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그동안 30-40년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로 40년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업은 나의 꿈을 실현해가는 무대다. 되게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기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 동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학교로 많이 갔습니다. 학교나 연구소에 많이 갔는데, 저는 기업을 택한 이유가 기업에서 제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 그래서 뭐 기업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업, 뭐 당연히 이제 기업, 사회, 국가의 발전이 내 발전과 연결돼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국 기업은 개인의 발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나의 발전을 도와주는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뭐 그동안에 저를 거쳐간 수많은 이제 후배들, 저 연구자들 또 기술자들 뭐 있었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제 산하에 엔지니어나 기술자들 18,000명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학교 4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과 공학 지식을 정말 탄탄하게 쌓는 거다. 집을 지을 때 기반과 기둥이 튼튼해야지 그 위에 뭐 지붕을 얹고 또 2층을 얹고 3층을 얹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너무 응용 지식에 너무 갖지 말고 특히 기반되는 기본 지식, 기본 지식과 이론, 또 특히 그 과목들, 전공 과목들을 좀 충분히 잘해 놓으시라.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뭐래도 기업에 가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서 제 아까 이제 꿈은 그 세계적인 기술 개발하는 거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첫 10년은 무조건 열심히 배운다. 그 다음 10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기술을 만든다. 그 다음 10년, 30년째에는 이제 후배들과 더불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육성하고 또 조직을 키우고 하는 일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실천해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첫 10년 동안은 열심히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뭐 리더십, 글로벌 역량, 뭐 지금 요새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은 아마 정말 저희 때보다 훨씬 뛰어난 거니까 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또 여러분들 좀 공학을 하다 보니까 좀 아실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공학이 아닌 일반 다른 인문학이나 하는 분들은 뭐 공학에 대해서 알 필요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공학을 하면서 또 경영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아까 기업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학도 뿐만 아니라 경영할 때 필요한 모든 경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되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좀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요약을 해보면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지 꿈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꿈이 있어야지 또 강력한 열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은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고 또 고난 역경을 뚫고 나가는 의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또 그 다음에 10년에 중요한 것은 정말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두고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 자기개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리더가 되면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 동료들, 후배들, 또 선배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 조직에 좀 창조적인 영감도 불어넣어줘야 되겠고 그 조직원들한테 VWB라고 했는데 Voluntarily, Willingly, Brain Engagement라고 저희는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줘야 되고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지 챌린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공학도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은 리타이어하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법 또 사람을 다루는 방법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도 열심히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그런 호기심을 가지면은 또 빨리 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거 좀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그 사회에 나간 두려움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뭐 좌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꿈을 가지시면은 항상 꿈이 있으면은 나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 꿈을 달성하는 힘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죠. 뭐 이상하고 현실이 많이 갭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차이가 아니라 그 달성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신에 대한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확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끊임없는 학습 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되게 공학도들이 부족한 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또 이런 것들이 뭐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소홀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내 사람 만들고 작은 것에 관심,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는데 많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이걸 50분 안에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100% 제 오리지널리티 있는 용어입니다. PCEO. 여러분들 왜 회사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CEO라고 그러죠? CEO 앞에다 P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P, 패션, 열정이죠. 아까 말한 꿈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 그 다음에 이상 이런 걸 달성하고자 하는 강렬한 그 사랑과 욕망인 것 같아요. 열정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엑스퍼티스.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점은 내가 이건 잘한다, 이건 뛰어나다 하는 것들을 꼭 한 가지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시는 여기 내 반에서 내 학급에서 내가 이것만큼 내가 제일 잘한다. 혹은 뭐 내 회사에서 이것만큼 내가 제일 잘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하면 더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을 소위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을 하나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크리에이티비티. 이건 뭐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한테 조직에 대해도 항상 크리에이티브를 갖는 겁니다. 근데 크리에이티비티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조직을 끌고 나가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요. 오픈 마인드. 이건 이제 결국 여러분들의 인간 조직 생활, 개인 인간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오픈 마인드죠. 마음을 활짝 열고 남을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자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 35년 동안 뭐 우리 사람들한테도 제가 주장하고 이야기해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는데 이 PCO를 꼭 간직하고 여러분들 성공하는 그런 공학도로 소위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이제 광고 콘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뭐 SK자는 빼고요. 생각이 에너지다. 결국은 생각이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에너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엔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콘티인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